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한 번씩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 후 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결혼은 아내가 가정주부였는데 자신 몰래 친정 남동생한테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잃고 그것도 모자라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피라미드 회사에 빠져 살림을 소홀히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 조심스러웠지만 1년 반 정도 만남을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남편도 지난 과거는 잊고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약속했고 서로 두 번의 실패는 겪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아이는 있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남편은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재혼하고 시댁에서는 아이를 많이 기다리셨지만 자연 임신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험관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 일에 많은 관심, 때로는 간섭이라고 느껴질 만큼 과도하게 참견을 하셨지만 전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잘해도 저는 며느리일 뿐 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같은 여자라 해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편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엄지 발가락 쪽에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나르시다 화분이 발등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랑 남편이 번갈아 가며 휴가를 냈고 한 달 정도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혼자 살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며 합가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낮 시간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건 똑같을 테니 차라리 낮 시간에 가정도우미를 불러 살림도 도움받고 말동무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쭸어요. 어머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합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수긍했고요.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고 저와 남편에게 평화가 찾아왔죠. 한가하던 주말 남편은 어머니 본다며 시댁에 갔고 저는 남편의 앨범을 정리하다 우연히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죠. 시댁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르신다던 도우미는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고 태어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더 말이 안 나왔어요. 시댁을 들어가니 그 여자와 어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셋이 아주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이혼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가? 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는 게냐? 몰라서 모르세요? 내 간병이 내 손으로 고르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야? 이혼한 며느리를 간병인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당장 그만둬요. 누구 맘대로 그만두라 말라야? 서로 목소리가 커졌고 남편이 저를 말려 집으로 갔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대체 무슨 관계야?
이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도 얼마 전 어머니 댁에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새 도우미를 구하고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고 남편도 어머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몇 달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 남편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 제 친구가 저한테 제 남편이 자기 병원에 어떤 여자랑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일하는 병원은 산부인과입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바로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남편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제가 설마 했던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계셨죠.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여기 간호사가 제 친구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죄는 무슨 죄?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네가 그냥 조용히 갈라서라. 멀쩡하던 가정을 이 꼴로 만든 게 누군데요? 바로 어머니라고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나이 드셨으면 나이값을 하세요. 이건 엄연한 불륜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고 남편은 창피했는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 같이 얘기하자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고 모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앉아만 있고 저는 초음파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딴 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 당신도 이혼한 남자아이 임신해서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거야? 대체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우는 건 인간이 할 짓이냐? 얘 핏줄이고 아들이란다. 그래서요? 셋이 같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도 안 해놓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단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어머니, 아직까지 이 집 며느리는 저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며느리는 얘 하나다. 봐라, 남편도 얘편, 시어머니도 얘편, 게다가 뱃속에 아들까지 있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니? 너야말로 조용히 갈라서는 게 어떠냐? 서로 험한 꼴 보기 전에. 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 여자 한간녀로 쳐놓고 어머니도 고소할 거예요. 공범으로요. 그래, 해라 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저는 그대로 나와 집으로 갔고 남편도 곧 집에 왔습니다. 대체 그년하고 언제부터야? 그동안 나 속이면서 세 사람이 가족 행세하고 즐거웠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 둘이 뭔가 있었으니 이렇게 됐겠지. 둘은 눈만 마주쳐도 임신이 돼? 대체 언제부턴데? 아니, 처음부터 그 여자 어머니 집에서 나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세 사람이 나 하나 속여먹는 재미가 아주 재밌었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저에게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 그 여자가 어머니 집에 다니는 걸 알게 되고 저와 어머니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와 어머님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었어요.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노력하는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 여행을 잡은 바로 그 다음 주에 회사 감사 일정이 잡혔고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주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이야기해서 빠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보다 높은 부장님도 다 출근하시는 상황이었고
여자라고 집안일 때문에 빠진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에게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자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그날 제가 회사 출근하지 말고 같이 여행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자기도 어머님이 그 여자를 불러서 같이 간 것뿐이고 딱 한 번 실수한 게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어머님 통해서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당연히 아이를 지운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 더러운 인간들과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이혼한 거 두 번은 못할까 싶어 이혼할까도 생각했죠. 대체 간통죄는 왜 없어진 건지. 인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이나 윤리도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줘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퇴근하고 시댁에 들려 저녁을 먹고 온 듯 했고 그 여자도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대로 제가 이혼하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에게 3천만 원, 그 여자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까지 한다면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자 소송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적다고요. 하지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이 저로 인해 고통받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상황에서 제가 이혼 의사가 없으면 이혼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도 남편 호적에 올리지 못한 채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지웠습니다. 곧 출산이 다가오니 다급했는지 남편이나 시댁은 재산 분할이며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이혼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고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자식까지도 절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가 아들 호적이 아닌 이혼한 며느리 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꼴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어머님의 결정이라며 늘 자기 잘못은 없는 척 빠져나간 남편에게도 자기 아들이 자기 성을 못 쓰고 남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겁니다. 불륜은 절대 행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